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선 미리미리 많이 검사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전신 촬영, 고가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평생 받아오신 분들도 많죠. 1년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안심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검진과 과잉 진단을 연구해온 박사 정혜진입니다. 대학에서 노년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검사를 줄이면서 삶이 더 가벼워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검사 결과에 묶여서 매일 불안해하시던 분들이 검사를 줄이고 생활을 바꾸니까 얼굴이 밝아지시고 활력이 생기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의 기준이 어쩌면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많이 검사하면 더 안전하다는 생각, 수치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김명자 73세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시던 분이었어요. 골밀도 검사, 뇌 MRI, 심장검사,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셨죠. 검사만 하면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도 빠지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턱이 아프고 식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이가 안 좋은가 싶어서 치과에 가셨는데 치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약 때문이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골밀도 검사 수치만 보고 시작한 약이 턱뼈에 부작용을 일으킨 거죠. 김명자 73세님은 검사를 덜 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지금은 약을 끊고 식습관과 운동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턱 통증은 천천히 나아지고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불안과 약, 부작용을 낳고 그게 다시 또 다른 검사를 부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생활 습관은 놓치게 되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검사들이 조심해야 할 대상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골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수치가 약간 낮다고 해서 모두 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문제는 이 수치를 보고 바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골밀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살짝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 중 골감소증만 있는 경우 1년간 생활습관 개선으로 수치가 안정된 비율이 65%에 달했습니다.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김명자 73세님은 약을 복용하다 턱 통증이 생겼고 결국 식습관을 바꾸며 회복 중이십니다. 턱뼈 괴사라는 부작용이었는데 이건 골다공증 약에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매일 20분 햇볕 쬐기, 칼슘과 단백질 섭취,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특히 햇볕 쬐기는 비타민 D 생성에 정말 중요해요. 아침 시간에 잠깐만 나가셔도 됩니다. 칼슘은 우유나 치즈보다는 멸치나 두부, 케일 같은 채소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골절 병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넘어져서 골절을 경험하셨거나 천식이나 류머티즘으로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혹시 낙상이나 골절 없이 약만 복용 중이신가요?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정말 지금 약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되는 건지 말이죠. 약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보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니에요. 가벼운 기억력 저하는 대부분 정상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방에 들어가서 뭐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걱정해서 바로 뇌 MRI를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망증이 생기면 혹시 치매 아닐까 겁이 나시는 거죠. 대한치매예방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지검사상 경미한 저하자는 3년 내 치매로 진행된 비율이 8% 미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정상 노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박정수 71세님은 건망증으로 뇌 MRI를 찍고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다 오히려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변화였거든요. 백질 변성이라고 하는데 70대 이상 분들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수분 섭취, 사람 만나기, 책 읽기, 간단한 암기놀이를 생활화하시면 충분히 나아집니다. 특히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거든요. 책도 소리 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 급격한 기억 저하나 방향 감각 상실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집 앞길을 헷갈리신다거나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신다면 그건 다른 문제니까요. 최근 건망증이 걱정돼 검사를 고민 중이신가요? 먼저 생활부터 점검해 보세요. 잠은 잘 주무시는지, 물은 충분히 드시는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는 하시는지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챙겨도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러닝머신을 타거나 약물을 주입해서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부하 검사 아시죠? 70세 이후에는 이런 검사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검사가 나이 들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심장이 무리하게 뛰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면서 혈압이 오르고 그 과정에서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심혈관 연구소에 따르면 70대 이후 부하검사 합병증 발생률이 60대보다 2.55배 높았습니다. 최선우 75세님은 검사를 받다 조영제 알레르기로 신장 기능이 약화되셨습니다. 검사 자체가 몸에 부담을 준 거죠. 조영제는 신장으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영제를 쓰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먼저 안정시 심전도나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시 단계적으로 검사를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지속적인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럴 땐 당연히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심장질환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슴 답답함이 지속되나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증상 일지를 기록해 두시면 전문가와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를 때만 그런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그런지 기록해 두세요. 대장 내시경은 70세 이후엔 부담이 큽니다. 먼저 대변 검사로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전처치 과정에서 탈수가 올 수 있고 장 천공 같은 합병증 위험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전날 밤부터 금식하고 하재를 드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오기 쉬워요.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변 검사인 FIT로 조기 대장암 발견율이 80% 이상이었습니다.
대변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영자 74세님은 내시경 전처치 후 탈수로 입원하셨지만 이후엔 대변 검사로 관리 중이십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대변 검사만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안심하고 계세요. FIT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상 시 내시경을 받는 단계적 접근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면서도 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은 예외로 정기검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대장암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마지막 대장 내시경이 언제였나요? 5년 이내라면 당분간 쉬셔도 됩니다. 굳이 매년 받으실 필요 없어요.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무증상인데 전신을 다 찍는 CT 검사 권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큽니다. 한 번 찍을 때마다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거든요. 특히 전신 CT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기 때문에 방사선량이 엄청 많아요. 미국 예방의학회에 따르면 전신 CT 1에는 일반 흉부 X선의 300배에서 400배 방사선량에 해당합니다. 조나모 76세님은 단순 결절 발견으로 조직 검사를 받다가 출혈 부작용을 겪으셨습니다. CT에서 작은 결절이 보인다고 해서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없는 것이었거든요. 나이 들면 생기는 양성 결절이었는데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은 거죠. 증상이 있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기본 혈액 검사와 생활 습관 점검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CT 반복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 누적되면 암 발생 위험도 높아져요. 검사실에서 전신 패키지를 권유받으셨나요? 꼭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증상이 없는데 굳이 전신을 다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검사를 줄이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과 면역력이 함께 떨어집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안 드시면 더 빨리 줄어들어요.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계란이나 두부, 생선을 드시면 좋아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시거나 죽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하루 종일 힘이 없으세요. 계란 2개나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단백 식품이라도 짠 양념은 줄이셔야 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에 안 좋거든요. 생선도 조림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 두부도 간장에 듬뿍 찍어 드시지 마세요. 간장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식사에 단백질이 충분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단백질을 드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탈수는 어지럼과 혼란을 부릅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도 줄어듭니다. 커피나 홍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이뇨작용 때문에 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하루 6잔 이상 물을 규칙적으로 나눠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습관을 만드세요. 물병에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00ml 물병에 선을 그어놓고 아침까지 여기, 점심까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지금 생각나시나요? 핸드폰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햇볕을 못 쬐시거든요.
한낮 강한 자외선은 피하고 오전에 15분 정도만 쬐세요. 오전 10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햇볕은 너무 강하지도 않고 비타민 D 생성에 딱 좋거든요. 아침 산책을 생활화하시면 됩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돌거나 베란다에 잠깐 나가 계시기만 해도 좋아요. 베란다에서 햇볕 쬐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팔을 쭉쭉 펴시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시고요. 오늘 아침 햇살을 느껴보셨나요? 내일 아침엔 꼭 창문을 여시고 햇볕을 쬐어 보세요. 날씨가 추우면 창문 닫고 유리창 너머로 햇볕만 쬐셔도 됩니다. 걷기는 혈당, 혈압, 마음 건강 모두에 좋습니다. 따로 운동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무리한 속보보다는 꾸준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빨리 걷는 것보다 매일 걷는 게 더 중요해요. 속도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매일 20분씩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처음엔 10분만 걸으시다가 점점 늘리셔도 됩니다. 걷기 힘드시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아요. TV 보시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운동이 됩니다. 오늘은 몇 걸음 걸으셨나요? 핸드폰에 만보기 앱을 깔아두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 5천 걸음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무리해서 만보를 채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육이 많을수록 낙상과 치매 위험이 낮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보호막이에요. 넘어졌을 때도 근육이 있으면 골절을 막아주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뇌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운동은 피하세요. 무리하게 무게를 들거나 균형 잡기 어려운 동작은 위험해요. 의자 일어섰다 앉기, 벽 푸시업을 하루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는 하체 근력에 정말 좋아요. 한 번에 10번씩 하루 3번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벽 푸시업은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을 손으로 짚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아 보시겠어요?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처음엔 5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밤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되거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못 주무세요. 자기 전 카페인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눕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 6시 이후엔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중요해요. 몸에 리듬이 생기거든요.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어젯밤은 몇 시간 주무셨나요? 잠을 설치셨다면 오늘 낮잠은 짧게 주무세요. 밤에 잘 주무시려면 낮에 활동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낮에 좀 움직이시고 햇볕도 쬐시고 그러면 밤에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을 해칩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커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전화나 문자로 누군가와 안부를 나누세요. 멀리 사는 가족이라도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통화가 어려우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낼 수 있으니 오늘 드신 식사 사진을 보내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누구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내일은 누구에게 전화해 볼까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만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과 면역을 동시에 올리고 내립니다. 걱정이 많으면 몸도 긴장하게 돼요. 걱정은 줄이고 숨을 깊게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눈 감고 숨만 쉬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지금 심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고 하나부터 6까지 세면서 내쉬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정리와 앞으로의 변화를 함께 다짐해 봅시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검사는 건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검사 자체가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무증상 상태에서 받는 과잉 검사는 불안과 부작용을 낳고 검사를 줄이고 생활을 바로잡은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나이 들고 계십니다. 잘못된 상식은 많이 검사해야 안심된다였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필요한 때만 검사한다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생활 습관을 먼저 바로잡는 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집안 한 바퀴 걷기,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 3가지 중 하나만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궁금합니다.